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화로 보는 에피소드 경영학 패션.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 과정 전체에 대한 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대 패션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차 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에르메스는 볼리드백, 캘리백, 버킨백 이런 핸드백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2차 시에서는 이러한 에르메스의 어떤 경영학적인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시에 가서 에르메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비즈니스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베블렌 효과하고요. 파노플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차 시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또 프랑스의 유명한 또 패션 브랜드 샤넬을 또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샤넬 같은 경우는 그 여성과 패션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기존의 어떤 억압된 여성의 패션에 뭔가 자유를 선사해 줬었던 그런 혁명적인 그 패션이 바로 샤넬인데요. 그럼 3차 시에서는 샤넬이 이러한 그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 살펴볼 것이고요. 4차 시에서는 샤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대표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PR이라고 해서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샤넬이 이러한 PR 부분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에서는 또 샤넬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가 바로 디오르입니다. 디오르. 특히 디오르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해진 어떤 파리 패션을 다시 부흥시킨 게 바로 디오르인데요. 5차 시에서는 이러한 디오르의 경영학적인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7차 시에서는 디오르의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 관점에서는 공생적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시에서는 이탈리아의 또 대표적인 그 패션 브랜드가 바로 프라다입니다. 프라다는 특히 그 가죽, 그 사피아노 가죽으로 유명하고요. 특히 그 포코노 나일론 백팩을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또 그 유명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어떤 그 배경이 된 기업이 바로 또 프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6차 시에서는 우리 프라다의 경영학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7차 시에서는 프라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장 세분화와 시장 세분화 이후에 표적 시장을 노리는 마케팅 관점, 이런 관점을 프라다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행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시는 영국의 유명한 또 브랜드죠. 버버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버버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제품이 바로 트렌치 코트하고요. 트렌치 코트를 만드는 그 옷감 소재인 게버딘이 있는데 8차 시에서는 이러한 그 버버리의 성장 과정을 같이 한번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버버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끔 만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바로 크리스토퍼 베일리인데요. 이러한 그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차 시에서는 이 버버리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우리가 그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거를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차 시에서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바이스가 바로 세계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그런 혁신적인 어떤 기업인데요. 이러한 그 경영학적인 혁신에 대해서 9차 시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차 시에서는 리바이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이러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에서는요, 스페인의 그 유명한 SPA 브랜드 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라를 설립한 분이 바로 아만시오 오르테가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자라를 설립했으며 어떻게 자라는 기업을 그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이끌었는지, 특히 이 과정에서 SP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차 시에서는요, 자라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우리가 SPA의 대표적인 기업이
그 스페인에 자라가 있다면 일본에 이제 유니클로가 있는데요. 자, 두 기업은 똑같은 SPA 전략을 취합니다만 그 실제로 그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특히 생산 방식이 매우 다른데요. 자, 이 부분을 비즈니스 인사이트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차 시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미국의 또 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나이키가 마케팅 관점에서 그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타이거 우즈라든가 호날두와 같은 이런 스포츠 스타를 이용한 어떤 마케팅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런 나이키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또 나이키의 대표적인 그 마케팅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Just Do It 마케팅입니다. 자, 이 부분도 12차 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차 시에서는 나이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자, 우리가 그 나이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신발을 제조하는 것을 본사가 하지 않고요. 다른 하청업체에 위양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경영 기법을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나이키가 이런 아웃소싱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우리가 아웃소싱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차 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차 시에서는요, 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베네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통은 일단 그 굉장히 원색의 니트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거는 그쵸, 상식을 깨는 광고 전략으로 유명한데요. 자, 이러한 14차 시에서는 이런 베네통의 어떤 독특한 제품 제조와 또 독특한 어떤 그 광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 16차 시에서는 베네통의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광고 전략 중에 감정 유발 광고 전략을 잘 이용한 것이 바로 베네통인 거기 때문에 베네통의 그 감정 유발 광고 전략 및 다양한 광고 전략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차 시에서는요, 자, 듀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폰이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은 우리 패션하고는 뭐 연관짓기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듀폰의 어떤 패션의 가장 경영학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패션 사업을 부흥시켰던 자,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을 만든 게 바로 듀폰이고요. 또 나일론 스타킹을 통해서 급성장한 기업이 듀폰입니다. 하지만 듀폰은 처음부터 이런 그 섬유를 제조한 회사가 아니었고요. 처음에 설립할 당시는 화학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화약이라든가 이런 전쟁 무기를 만들다가 어떻게 듀폰이라는 기업이 이런 나일론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15차 시에서 경영학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16차 시에서는 자, 듀폰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우리가 그 보통 SWOT라고 해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와트 분석은 보통 어떤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이나 약점에 초점을 둔 분석 기법이라면 듀폰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는 반대로 TOWS 분석이라고 해서 외부적인 어떤 위협이라든가 기회 요인을 우선시해서 분석하는 기법을 TOWS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경영 분석 기법을 그 16차 시 비즈니스 인사이트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16가지 차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패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1차 시로는 그 우리가 패션쇼, 그 특히 세계 4대 패션쇼라고 해서 이 4대 패션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이 패션쇼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그 브랜드들이 오늘 우리가 그 16차시에 걸쳐서 배우는 다양한 브랜드로도 같이 설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흥미 차원에서도 또 경영적인 관점에서도 세계 4대 패션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